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방송이 업로드 되는 시점이 정확히 설날 당일인데요. 업로드 기준으로 연휴가 딱 하루 남아있네요. 근데 이제 설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그냥 긴 연휴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냥 평소처럼 일요일이고요. 팟캐스트 비욘세의 사연을 보냈던 계획 그대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이게 배가 고파도 밥을 좀 잘 안 먹게 되고 그냥 이불 속에만 있게 돼요. 그렇게 계속 누워있다가 어제는 트위터에서 오뚜기 이벤트로 받은 렌즈에 돌려먹는 이면수 구이 그 후기를 그래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일어나서 밥 한 숟가락을 간에 기별도 안 가게 한술 뜨고, 그리고 오늘은 비욘세에서 받은 덕화 명란 또 맛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서 냉동밥을 데우고 그때 그대로 명란을 꺼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명란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뭐 어디에 섞여 있었다거나 아니면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감각 안에서는 명란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에어프라이기에 살짝 구워서 먹으면 맛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 먹었습니다. 근데 살짝 구워서는 안 되고 바짝 구웠어요. 어쨌든 뭐 명란을 파스타에 넣기도 한다는데 제가 지금 설거지도 못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구웠어요. 에어프라이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번 주에 잠을 또 통 못 잤어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계속 잠을 못 잤는데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뭔가 일주일 내내 그냥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눈꺼풀이 되게 무거운 상태로 지냈는데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 덕질을 해야 돼가지고 수요일에는 은희 언니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송은이 회사인 미디어랩 시소 소속 장항준 감독의 새 영화 왕과 사는 남자 GV 진행을 우리 GV 잘하기로 소문난 송은이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를 잡았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좀 뒷자리였어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언니가 우리를 봤는지 못 봤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먼 거리감이었어. 근데 저는 물론 좀 언니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송은이 정수리 풀카를 챙겨가긴 했는데 이게 송은이 개인 행사가 아니라 영화 행사여가지고 조금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들어가기 전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고 이제 GV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 의자가 세팅이 되고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은희 언니를 보고 집에 들어왔고요. 근데 GV 시간 자체가 조금 늦었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씻고 뭐 정리 좀 하고 그 또 굉장히 늦게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없는 목요일은 푹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악의 딸에서 양꼬치를 먹으러 간다 나오지 않겠냐 라고 연락을 주셨기에 또 다녀왔습니다. 불러줄 때 나가야지요. 그렇게 해서 목요일에도 늦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원래 울프 소셜 클럽에 가는 모임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사실 점심때까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나가면 왠지 꾸벅꾸벅 졸 것 같고 좀 제가 평소에 좀 하이 텐션이긴 한데 최근에 굉장히 좀 저의 그 감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괜찮을까. 제가 이거 관악의 딸 모임 가서도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가라앉아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이 가라앉아 있는 시기면 도대체 떠 있을 때는 얼마나 떠 있느냐 라고 하셔가지고 또 우리끼리 참 의미 없이 또 웃었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울프 모임에서 보기로 한 분들이 다 초면이었어. 그래서 약간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너무 내가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좀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를 점심때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관딸 모임도 그렇고 울프 모임도 그렇고 너무 피곤하긴 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그거 아세요? 왜 어린 조카들이 오랜만에 이모가 집에 놀러 오면 애기들 자야 되는 시간에 안 자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까지 이모랑 막 더 놀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모임에 나갔었거든요. 너무 피곤한데 너무 놀고 싶고 근데 또 막상 갔다 오면 또 되게 피곤한데 되게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너무 피곤한 거의 무한 반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3일 연장으로 한밤중에 귀가해서 씻고 나면 새벽이 되는 그런 날들을 보냈더니 정말 너무 피곤했고 그렇게 이제 금요일 약속 갔다 오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을 정말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계속 쉬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 일요일은 팟캐스트를 만드는 날이니까요. 연휴라고 정신을 빼놓고 그냥 계속 누워있다 보면 업로드 해야 되는 화요일을 지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막 불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제 녹음을 막 하기 직전에 이제 혹시나 댓글이 달린 게 있나 싶어가지고 팟빵에 들어가 보려고 폰을 열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쪽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팟빵 댓글이나 뭐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로 온 사연이나 뭐 후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읽어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이 왔습니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바로 지난 회차였나요? 제가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저도 짝꿍이나 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거에 대한 반응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랄까? 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DM이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조금 그렇잖아요. 좀 뭐랄까.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 비대면으로만 접촉을 해도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게 어렵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아날로그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직접 만나서 유대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DM을 주신 분께도 제 방송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일에 대한 거는 직접 뵙고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겠다 라고 답장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창업 적성 검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사실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좀 짧은 버전이고 하나는 좀 긴 버전인데 짧은 게 막 200문항, 긴 게 막 400문항 이렇더라고요. 그거를 방송에서 다 읽어가면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거는 이제 저 혼자 개인적으로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검사를 뭔가 해볼 게 있나 둘러보다 보니까 창업 적성 검사가 눈에 띈 거야.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창업 소질이 있는지를 판단해주고 가장 적합한 업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고요. 검사는 20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말을 하면서 할 거니까 조금 더 걸리겠죠? 트위터에서 의자 위에 양반다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습관처럼 의자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있었네요. 이래가지고 내가 허리가 아픈가? 자, 창업 적성 검사를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대상 만 18세 이상 직장 창업 희망자. 주요 내용 창업 적성과 적합 업종 추천. 저는 이 업종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검사가 있으면 계속 해볼 것 같아요. 자, 검사 실시.
지금부터 창업 적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업 적성 검사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검사로 구직 활동과 관련한 특성을 측정하여 구직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본 검사는 1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야, 이것도 적지 않네. 110개의 문항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본 검사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각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110문항 어떡하냐?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호는 다 부르지 않을게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는데 재능이 있다. 이거 조금 세모이긴 한데. 내 의견 동의를 그래도 이거 조금 미묘한데. 내 의견에 동의하게 하는 재능이 있다. 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에게 묻는다.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네. 남들이 나를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나는 내가 스스로 되게 게으른 걸 알고 있는데 잘 차려진 번드르르한 모습만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되게 부지런한 줄 알아요. 저 굉장히 게으릅니다. 나는 내가 창업했을 때 단골 손님이 될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많이는 모르겠고 그래도 2-3명은 있지 않을까? 토의 주제의 결론을 잘 이끌어내는 편이다. 네. 나의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네. 내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아니요. 한번 시작한 일이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한다. 네. 다른 사람들이 잘 풀지 못하는 일을 내가 참여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네. 나는 매우 활동적이며 주변인으로 머물기보다 리더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저는 제가 리더가 되면 되게 독단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좀 안 기울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성향을 알고 있어서 리더보다는 조력자 쪽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리더로 활동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나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비결을 알고 있다. 아니요. 나는 남보다 더 부지런하다. 아니요. 나는 일을 할 때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네. 내가 못할 것이라고 남들이 말해도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네. 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제 관심 분야인 경우에. 나는 유머 감각이 좋아서 남들을 잘 웃기곤 한다. 네. 나의 생활, 일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아니요.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세모인데. 이거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일단 결정된 일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적성이 풀린다. 네. 나는 강연회에 참석하면 주로 앞자리에 앉는 편이다. 네.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내 의견에 따라오게 할 수 있다. 네.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한다. 네. 회의에서 사회나 서기를 맡는다면 사회적이 맞을 것이다. 네. 진행 중인 일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는다. 저는 조금 포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설득당하는 것보다 설득하는 편이다. 네. 근데 이것도 조금 중간이긴 한데 설득당하는 편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더 잘 알도록 애쓴다. 아니요.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내는 편이다. 아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니요. 남 앞에서 스스럼 없이 자기소개를 한다. 네. 나는 모임을 잘 리드한다. 네. 내가 창업하고 싶은 분야를 선도하는 서비스, 기술, 제품을 알고 있다. 아니요. 나는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다. 네. 나는 일을 할 때 성실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나는 창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다. 네. 나는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 아니요. 나는 요즘 자기 개발을 위해 하는 것이 있다. 아니요. 나는 주도적이다. 아니요. 나는 사업 아이템에 따라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아니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 아니요.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운보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아니요. 나는 어려운 문제를 접해도 비교적 정확한 결정을 내린다. 저는 오히려 근데 쉬운 거를 결정을 잘 못하고 어려운 거는 결정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네. 내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거의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거의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죠.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준비한다. 네. 항상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다. 네.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감이 있다. 이거 조금 세모인데,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좋다. 네. 나는 자신있게 나를 표현할 수 있다. 네. 나는 주어진 목표에 동참하도록 타인을 잘 설득할 수 있다. 이거 좀 애매한데.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나는 한 번 시작한 일은 결말을 본다. 근데 이게 직업적인 일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오히려 취미 쪽의 일들은 끝을 본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나는 일을 시작할 때 정보 수집을 많이 한다. 네. 내 자신의 일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사람들이 제 말에 따라오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 연결짓진 못해요. 제가 영업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직업 창업 검사니까 아니오를 해야 되겠지? 현재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 네. 나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자신이 있다. 네. 나는 친구를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더 높은 목표를 세운다. 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나만의 해결 방법이 있다. 아, 이게 또 어떤 문제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아니요.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다. 아, 근데 이 설득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계속 나오는데, 설득할 수 있다. 아, 진짜 되게 애매하다. 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설득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일적으로는 그래도 설득 좀 하는 편이긴 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일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신념을 갖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네. 나는 어릴 때부터 친해왔던 친구가 많이 있다. 아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아니요. 어려운 문제도 조금만 노력하면 난 해결할 수 있다. 네. 나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네. 실패와 성공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니요.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밀고 나간다. 예. 나는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한다. 예. 나는 사업과 관련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안다. 아니요. 나는 일을 할 때 요령을 부리지 않는다.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요령을 부리지 않아서 너무 그 스탠다드, 너무 딱 그 기본 정석대로 해서 피곤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에 조금만 요령이 붙으면 또 요령을 부리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제 성격 자체는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내 주변에 함께 어울릴 친구가 많았다. 아니요. 저 친구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다. 네. 계획한 일은 꾸준히 지속해서 해낸 적이 많다. 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네. 멀리서 아는 사람을 보면 다가가서 먼저 인사한다. 네. 사업과 관련해서 더 공부할 계획이 있다. 네. 나는 하루를 마치면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다. 아니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요. 나는 계획한 일을 행동으로 잘 실천한다. 아, 이것도 애매합니다. 굉장히 계획은 많이 하는데 실천은 크게 많이 못하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또 해야 된다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발딱 일어나가지고 또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창업을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한 거를 바로 실행을 하는 이유는 나중 되면 다 까먹고 미루게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밀리니까. 나는 일을 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한다. 네. 나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항상 열심히 일한다. 일이랑 기분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되면 합니다. 나는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겠다고 고집한다. 네. 나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네. 나는 낭비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네. 나는 같은 자금으로 더 나은 점포를 얻을 수 있다. 요건 좀 애매합니다. 아니요. 나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편이다. 네. 나는 일정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맞춰 생활한다. 네. 나는 문제 해결을 잘한다.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문제 해결을 잘한다. 아, 네. 유행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진행 중인 일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는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 이런 게 있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네. 나는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네. 나는 회의 중 발표를 많이 한다. 네. 나는 창업을 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 아, 근데 이거 나는 창업을 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라는 게 일적으로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목표인 건지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뭘 하고 싶어라는 목표인지. 근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라는 목표라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뚜렷한지는 잘 모르겠어. 아니오로 하자 그냥.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돼도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잘 떠오른다. 비슷한 문항이 계속 나오는데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예 아니오가 갈리기도 하는 것 같다. 나는 리더로서의 포용 능력과 경험 면에서 우수하다. 근데 제가 실제로 리더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리더적인 면으로서 우수하다고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 많이 하죠. 나는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많이 사귄다. 저는 사람을 이익이 될지 안 될지로 사귀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나랑 놀았을 때 재미있는 사람, 잘 맞는 사람이랑 사귀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한다. 네. 나는 일 처리를 빨리 잘한다. 네. 나는 모든 일에 앞장서야 속이 후련하다. 원래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조금 제가 생각한 대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팔짱 끼고 뒤에서 보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 와, 105번부터 110번까지는 오지선다다. 당신은 목표를 세워 저축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저축은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전혀 없다, 조금 있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조금 있다. 당신은 이제까지 세웠던 목표들 중 달성한 목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냥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배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제가 피지컬적인 뭐 신체 체력적인 면이나 뭐 많은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굉장히 좀 도배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도배 같이 배웠던 열 몇 명 중에 도배 자격증 저 혼자 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해버립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세우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많지는 않고 몇 개가 딱 떠오르는 거 보니까 이것도 조금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은 학창시절에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학창시절에 저 학창시절에 스스로 결정한 적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하라 그러면 하고 거의 주변 환경 때문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결정을 했다기보다. 그래서 나는 거의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얼마나 독립적이도록 허용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 엄마는 저를 독립적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되게 매매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를 모두 다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독립적으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되게 독립적인 척하지만 독립적이지 않아요. 독립적이지 않았어요. 친구들보다 매우 적게.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당신은 자신이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거의 없다. 다음 중 마지막 문항이에요. 다음 중 당신이 학창시절에 해본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학생회 임원, 학교신문 편집장, 응원단장, 서클회장, 운동팀 주장, 졸업식 답사, 송사 한 개도 없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정말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반장이 될 뻔한 적은 있는데 제가 원하지 않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중에서 제가 해본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찐따였습니다. 다음 단계. 뭐야 또 있어? 귀하의 성별은, 귀하의 연령은, 귀하의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이상의 경우 최종 학력의 전공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음악, 미술, 체육,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기타. 저 기타. 귀하는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증 얘기하는 거죠? 이 전공에 관련한 자격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작은 거라도. 자격증은 많아요.
그리고 제 전공에 관련한 자격증이라고 하면 운전면허증이 있겠네요. 네, 매니지먼트는 운전면허가 필수니까. 하지만 정작 전공을 할 때에는 제가 운전면허가 없었다. 귀하는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아래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자격증을 선택하신 후 적용 버튼을 눌러 자격증을 입력해 주십시오. 자동차 운전면허증 적용.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창업의 가장 중요한 자격증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어떤 창업을 하든지 간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막연하긴 하지만 창업을 하게 된다면 차를 좀 써야 되는 분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구몬교사 했을 때 말고는 차를 이용하는 직업을 해본 적이 출퇴근 잠깐 이렇게 할 때 말고는 거의 없었어가지고 이제는 좀 차를 이용하는, 운전을 하는 그런 직종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귀하는 현재 혹은 이전에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네. 아래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직업을 선택하신 후 적용 버튼 눌러 직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회계 격리사무원, 단순격리사무원. 귀하의 현 직장 혹은 직장 사업장 규모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30에서 49명. 귀하는 창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귀하는 창업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종료. 이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업 적성 검사 결과. 검사 이해하기. 창업 적성 검사는 귀하의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역량을 기초로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업종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본 검사의 결과로 귀하는 귀하의 전반적인 역량이 창업가로서 적합한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12가지 역량 중에서 어떤 것이 충분하고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창업할 경우 어떤 업종이 적합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본 검사 결과는 귀하의 역량만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실제 창업 시에는 귀하의 경력, 자금 여력, 시장 상황, 창업 장소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귀하의 전반적인 창업 적합성 진단 결과입니다. 많은 노력 필요. 귀하는 기업가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귀하가 창업을 하면 실패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업에 성공한 분들과 비교해 볼 때 귀하가 창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업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1순위 창업 적합 업종 숙박업, 여관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귀하는 숙박업 창업 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되게 성실성이 높고 뭔가 대인관계, 설득력 이런 게 높고 효율적인 처리 이런 것들이 높아서 그런가 봐요. 2순위 창업 적합 업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와. 3순위 창업 적합 업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역량 차원 해석. 창업 진단 검사의 12개 역량 차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결과표와 비교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요. 바로 결과 해석으로 넘어가 보자. 검사 결과 요약. 귀하는 창업 적합성 진단 결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숙박업 창업 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정됩니다. 창업 역량 중 효율적 처리, 설득력, 주도성 역량은 성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사업 지향, 책임 감수 역량은 성공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체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나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자란지는 직접 뛰어들어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창업 정보 탐색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적어놔야겠다.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이런 사이트 링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맨 밑에 구직 신청하기라는 게 있는데 구직 신청은 취업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구직 신청하기.
아, 제가 지금 구직 신청 그게 만료가 되어 있었네요. 네, 구직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창업을 할 건 아니고 어디든지 구직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뜬금없이 테스트하다가 구직 신청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또 창업 적성 검사를 해보았고요. 사실 이번 연휴 때 엄마 집에 한번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연휴가 좀 나름대로 좀 길고 엄마 보러 안 간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내려가 볼까 했는데 저희 엄마 기일이 2월 28일이어가지고 연휴 다음 주 말에 어차피 또 내려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 만장일치로 엄마 집에 내려가지 않고 엄마 집에 살고 있는 엄마 아들만 엄마 봉안당에 잠깐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28일에 만나자라고 녹음하기 직전에 형제들 모여있는 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의 조카들이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한 집에 또 한번 들러야 되는데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시간이 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계속 집에서 뒹굴 예정이고 그 연휴 빨간 날 마지막 날인 2월 18일에는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술 마시러 나갈 것 같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술을 못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친구 얼굴이나 보고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주가 굉장히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술보다는 안주바를 좀 세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갔다 와서 좀 기분이 좋았다 하면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남은 연휴 하루라도 좀 더 푹 쉬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방송은 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와주시는 게스트이신데 이것도 되게 제가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근데 요 게스트로 나와주시는 분이 굉장히 또 추진력 있게 일을 진행을 해주신 덕분에 이례적으로 저의 이 좁은 원룸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저의 녹음 장비는 핸드폰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새로운 장소에서 녹음을 시도해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마무리가 되게 잘 안 되는데 저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 집에서 뒹굴면서 나름대로 유튜브랑 스포티파이에 방송 업로드도 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마무리 안 되네. 어쨌든 다들 뭐 연휴라 가지고 어디 간다 저기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녹음 끝내고 또 좀 누워 있다가 네,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전에는 연휴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연속되는 휴가? 연속되는 휴무?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길게 쉬고 생활 패턴을 다시 찾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2월에 기타 저희 합주를 안 나가고 있는데 기타에 손을 안 댄 지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밖에 꾸역꾸역 나가려고 하는 게 나가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기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지금 흥미를 좀 잃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연휴가 길게 빠지면 어디 여행이라도 간다고 하는데 저는 여행 세포가 전혀 없고 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이불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점점 말이 길어지니까 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